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12년 만에 장애로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건데요.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얼마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겁니까? 네, 한국당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거쳐 보이콧 철회를 최종 확정하면 국회는 일주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당초 한국당은 법원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언론 파괴 공작이라며 장외로 나섰는데요. 앞으로도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원내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장외투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명분 없는 회군 아니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소통 행보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근 부쩍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4박 5일에 걸친 호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안 대표는 오늘 전남 순천을 찾아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해서 지지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취약점으로 꼽히는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정치 입문 후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았지만 호남 일정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소맥을 마시며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내 화합과 소통이 절박한 상황에서 안 대표의 변신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뱅크전과 말말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뱅크전과 말말말 첫 번째 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 어제 이제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장애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거요, 정상적으로 하면 언론의 자유 침해한 아주 중대 문제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국정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헌법 법률 위반을 하는데 누가 그래 시켜서 했느냐? 자, 서영호 소장. 네. 홍준표 대표 말 그대로 하면 박근혜가 이랬다면 당장 탄핵하자고 했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가 저 얘기 꺼낸 의도는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화내면 지는 건데 네. 자유한국당 화내면 진다. 예, 자유한국당 처지가 지금 그런지 몰라도 예. 벌써 국회 보이콧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도 초청을 거부하고 예. 네. 이제 급기야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예. 뭐 설령 뭐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예. 언론 관련된 그 문서를 작성했다 치더라도 예. 네. 아니 그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예. 집권 여당 그 여당 내에 있는 문제인데 네. 당청 관계도 아시겠지만 현재 당이 그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도 국정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 검찰 네. 고발이. 이것이 탄핵이라든가 국정조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시비거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기국회 앞두고 보이콧을 하고 또 예. 선명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정기국회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 나아가서는 정주도권이요. 보수 야당들의 통합의 주도권들을 예. 잡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같은데 글쎄요. 번지수를 대통령 고른 건 좀 잘못 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서 죽겠다던 한국당이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갈급함이 상당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예. 경제도 어렵고 중국에서 예.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들도 지금 어렵게 되는 상황에 있기 네. 때문에 뭐 안팎에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당에서는 어느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전국 주도권 내지는 예.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예.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뭐 어느 하나 딱 부러지게 자유한국당에서 선제 공격을 한다시피 해서 뭔가 이슈를 제기하고 네. 끌고 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예. 없는 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 악수를 두는 것 아닌가. 이 조급한 마음에서 악수가, 예. 거리로 뛰어나갔다가 탄핵도 이야기했다가 대통령을 지적했다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저 불안하게 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어제 집회에서 탄핵 얘기만 꺼낸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꺼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정부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대협 주사파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 가서 미국을 설득을 하고 또 사드 문제로 내 중국에도 가겠습니다. 일본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네. 뜨거운 감자 전술핵. 저 얘기를 꺼낸 의도는 뭘까요, 홍준표 대표? 일단 지금 보수 야당, 안보 야당으로서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분명한 주장들을 이제 펼쳐 나가겠다 이런 네. 예. 뜻인데요. 사실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이제 모든 상황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체인저. 상황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틀이 바뀌었다. 예. 네. 국민 여론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전 같은 경우는 뭐 이 전술핵 주장을 하면 그렇게 눈길을 주지 않았는데 예. 네. 이제는 좀 더 눈길을 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그 예전에 6차 핵실험이요? 정몽준 전 의원 같은 아, 경우는 예전에요. 공식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네. 그때 예. 상당히 혼자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랬었죠. 근데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배척을 받았는데요. 네. 오히려 이게 좀 선견지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전술핵 문제는 이제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전술핵 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MBC 방송에서 네.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핵에는 핵으로. 결국 이것 자체가 보수 야당, 즉 예. 야당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문제고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좀 이슈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선명성을 아, 두고 이슈를 그렇게 잘 잡았다. 하면 지금 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또 여당 일부에서도 의원들 네. 중에서 일부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공론할 것이냐? 네. 저는 이게 이제 제1야당의 몫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국회로 들어가서 세미나도 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뭐 송영무 장관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한 공론을 모아서 공론을 이걸 모아서. 대통령을 통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바로 또 미국에 가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전략적으로 보면 아. 이게 과연 네. 정말 전술핵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치적 본인의 행보인지.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가지 마시고 예.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통적 의견으로 미국을 예. 압박하는 저는 그런 외교적인 수순을 밟아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전술핵 문제 그 공론화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 예. 다른 것보다도 전술핵을 배치하려면 소위 말해서 공포의 균형을 해서 북한이 핵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네. 돼요. 그렇게 되면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나머지 중남미 국가에서 핵 보유하지 않는 나라에서 서로 앞다퉈서 전술핵을 비롯해서 핵 개발하겠다고 나설 때 네. 미국과 중국이나 러시아 이 강대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핵 도미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핵 도미노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 좀 상당히 좀 그 우려스러운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전쟁에 있어서 뛰어난 장수가 두 사람이 있는 것보다 평범한 장수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전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야가 안보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미국을 가든 뭐 러시아를 가든 가야 될 텐데 홍준표 대표 바로 전술핵 배치하기 위해서 단판지로 미국 간다고 하는데 예. 과연 미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국내 정치용을 국제 장외전까지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스러운 시선이 많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술핵 배치 결정은 백악관에서 하는데 사실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여당의 대표가 간다고 해서 미국께서 누가 만나줄지 이런 문제도 또 있을 것 같다는 아니 뭐 생각이 국회 드네요. 대표단 가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야가 합쳐서 네. 가서 그 미국의 상하원들 만나서 우리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 예. 좀 토론하면 미국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야당 대표가 와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그러면 해보겠다. 미국 이러면. 입장에서 볼 때도 예. 만나주는 것도 예. 부담스러울 테고 네.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두 번째 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호남을 모욕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적폐니 지역 감정이니 운운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남 발전의 열망은 적폐와 지역 감정으로 매도되고 호남에 산 홀대를 걱정하는 언론인들은
처벌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그에게 호남이란 무엇일까요? 반드시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예. 뭐 부모와 같은 그런 부모요? 존재라고 봐야겠죠. 예. 네. 지금 그 지역 개발 공약 지키기 위해서 지역 개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게 숫자로 맞느냐 틀리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예. 뭐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사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있었어. 예.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줘도 모자른 판인데 거길 예산을 조금 덜 깎았다고 해서 네.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야? 이렇게 보는 자체가 예. 호남에 대한 역차별이다. 아.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기에도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네. 자기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모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는 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가장 강도 높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써서 그 지역에 대한 옹호, 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호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반론이 나와도 네.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당 대표로서 원래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인 예. 호남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호남 홀대론을 꺼내는 것, 당 대표로서 이해 못하는 예, 예. 바 아니나 네. 문제는 이 지역 홀대론이와 같은 지역주의적인 예. 정치적인 공세는 약효가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것은 예. 과거의 낡은 정치인들이 보였던 그 구태 정치라는 이미지에 예. 더 씌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래의 리더십을 위한 그 차세대 지도자 이미지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빠르게 호남에 어필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정치적 역풍 또한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정치인의 행보 소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때론 담기도 하잖아요. 이번 주에 안철수의 소맥 화제 올랐습니다. 전에 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주량이라던가 술자리에서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소맥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다. 이 또한 일종의 변화의 어떤 전조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소맥, 뭐 폭탄주 네. 이 문화가 보면 이 공동체 문화, 공감 공동체 문화의 문화. 하나의 좀 네. 표식이지 않습니까? 예. 네, 친근감에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좋게 표현해 주십니다. 외국인들은 보면은 이거 참 어떻게 저렇게 술을 똑같이 마시고 광고나냐 이렇게 문제할 수 예. 있지만 예.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우리는 동료다, 동지다 이런 감에서 사실 소맥 문화가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안철수 대표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게 뭐냐면 네.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게 많이 지적돼요. 공감 네. 능력이. 왜냐하면 이 좀 술자리를 차갑다. 많이 하면 네. 술을 저는 안 먹습니다 하고 이제 술자리 그냥 비슷합니다. 놔둡니다. 말투가.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몇 차례 안철수 대표가 술을 이제 먹는데 네. 본인은 입에만 댔다 계속 놓으시더라고요. 물론 뭐 저 주장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데 함께 하셨을 때. 솔직히 네.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네. 먹는데 왜 안 먹지? 아.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많은 조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건강 때문에 안 드시는 거지만 그래도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 네. 사람들하고.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소맥을 2잔이나 드셨다고 합니다. 아, 보여요. 근데 다들 주변에서 깜짝 놀랄 때 아마 2잔을 먹은 거는 이번이 아마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좀 절박한 걸 느낀 거 절박하다. 아닙니까? 네. 저렇게 한번 드시면 후유증이 커요. 예. 예전에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셔서 아, 술을 네. 끊으셨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앞으로 많은 또 소맥을 또 마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절박한 것 같다라는 이존정 위원의 논평 계셨는데 절박한 분 여기 한 분 더 계십니다. 마지막 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굉장히 비장한 말인데 무슨 얘기인지 유승민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SNS에 본인이 올린 글이죠. 당장의 선거만 생각하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사즉생.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는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습니다. 죽음의 계곡. 이거 정말 비장한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죽기 살기로 뭔가 등판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큰 정당에 의존하는 네. 즉 자유한국당에 의존하면 쉬운 정치죠. 그 생존하는데 예. 하지만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독자적인 힘으로 자강으로 바른정당을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 각오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통합파인 김무성 대표는 당을 뒤에서 돕겠다라고 뒤에서 표현했고 돕겠다. 유승민 후보는 총의가 모아진다 예. 전제로 해서 맡을 수 있다는 걸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오히려 이해운 대표의 그 당대표 사태로 인한 예. 그 위기감이 네. 역설적으로 당내에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자라고 하는 자강파 독자적인 그
바른정당을 먼저 강화하자고 하는 그런 의원들에게 오히려 더 동력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그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4시 반부터니까는 얼마 안 됐네요. 바른정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지금 회의 개최 중이고요. 오늘 이제 이게 끝나면 만찬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유승민 의원 본인이 다시 한번 등판해 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른정당이 본인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유지되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결국 통합 논의를 선을 그어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이라는 게 유지가 됐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이제 홍준표 대표 나왔죠, 예. 안철수 대표 나왔죠. 네. 이제 본인하고 심상정 대표 예. 전 대표가 그러네요. 나오면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대선판이 그대로 리바이벌이 예. 되네요. 바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고 또 지금 바른정당의 위치가 결국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원심력에 다 그냥 섭실려 가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걱정들이 사실 많거든. 이해연 예. 대표 사퇴를 해서 더군다나 이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통합론을 공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 시점이고 자 그런 상황에 바른정당의 생존의 문제, 생존의 있다는 문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어떤 면에서 대주주격인 예. 네. 유승민 대표 전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예. 당이 제가 볼 때 유지되기 힘들 것 같아요. 아하.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 의원의 대표로 딱 등편하면 이제 김무성 대표와는 좀 결별의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김무성 대표랑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김무성 전 대표도 바로 하기는 힘들겠죠. 예.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나서서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당이 예. 좀 그래도 살아나고 예. 한다라면 또 명분이 없겠지만 네. 그러나 당이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당의 지도 오르지 않는다면 예.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정쟁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다. 안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모든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정말 지켜야 될 타이밍,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